네, 잔명가지 오늘의 첫 코너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시간, 공감 100%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아르바이트의 기술입니다. 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인 곳이라면은 바로 아르바이트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경험을 중시하는 취업시장의 시장 스펙으로 인턴십만큼이나 아르바이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아르바이트 기술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의 기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엔 진짜 숨 쉬는 것 빼고 이 전략이나 기술 없이 하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전략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면 누구나 하는 이 아르바이트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태진 씨가 방금 숨 쉬는 거 빼고 네.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숨 쉬는 것도 전략이라고. 천천히 쉬어야지 신진대사가 늦어지면서 오래 살고 병도 없어진다. 모든 게 다 기술이 필요하네요. 피곤해요. 모든 게 전략이네요. 네.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전략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다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금방 그만두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는 항상 나니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그 취업포털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의 한 반 정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이번 방학에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예. 아르바이트를 계획한 사람이 52.5% 정도가 그 이번 방학 때 활용해서 그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르바이트로. 네, 52.5%인데 그 2위를 차지한 토익 같은 경우는 11.2%밖에 안 되거든요. 격차가 크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다음에 자격증이나 취업 준비, 또 스펙 관리에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대답인데 뭐 여행이나 취미 활동, 또 놀겠다, 순수하게 놀겠다 한 3.3%예요. 그다음에 인턴십을 하겠다, 사회봉사를 하겠다, 공모전을 하겠다 이런 순서인데 아르바이트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 특히나 아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턴십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학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1학년들이 사실 1학년들은 이제 고등학생에서 막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일종의 로망일 수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용돈이 아닌 내 돈을 한번 벌어서 부모님 그렇죠. 내복을 사드려 보겠다 뭐 이런 거. 실제로 사는 경우 많지 않지만 빚감대 쓰는 경우가 많지만 예. 그래서 1학년들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가 정말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1학년 같은 경우가 64.3%가 4학년 28.4%보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대답을 해서 2.3배 정도 그 비율을 보였는데 그 취업 준비 같은 경우는 4학년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4학년은 24.1%가 그 취업 준비를 하겠다. 또 1학년은 3.6%만 취업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에 우리가 이제 같이 설문조사를 했지만 1학년과 4학년의 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였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수희 학생부터요. 네. 저는 보통 스펙보다는 당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예. 특히 이제 과외 많이 했고요. 과외 역시. 네. 과외랑 뭐 사무보조, 기사 작성 알바 여러 가지 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사 작성 알바는 뭐예요? 지금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거기서 이제 기사 작성하는 게 이제 간단한 기사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맡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런 아르바이트는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창욱 학생. 네. 예. 네, 저도 그 과외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서빙? 네, 서빙이랑 이제 주방 보조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콜센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해본 경험이 있어요. 콜센터면 어떤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KT에서 예. 이제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제 전화 이제 114 돌리시면 이제 전화 들어오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전화 받아서 이제 응대하고 이제 그 맞는 부서로 이제 전화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너무너무 차분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보다 한 톤 정도 높은 목소리로. 그렇군요. 어울려요.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 수희 학생처럼 과외 알바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부러웠던 게 제가 공부를 정말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아르바이트밖에 안 해봤거든요. 이런 학생들 정말 예전부터 이 친구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좀 선호하고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여름 무렵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 그렇겠죠. 예, 네. 첫 번째 그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사실 이건 계절에 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예요. 네. 뭐냐면
관공서에서 사무보조를 해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근무하는 바로 그런 아르바이트, 그래서 관공서 아르바이트라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을 거의 한 반 정도, 51.2%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어요. 절반이나.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워터파크 아르바이트. 네, 듣기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네. 뭐 눈도 즐겁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파는 전문점, 특히 전 요거 아이스크림 해봤어요. 전문점 네.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뭐 그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서 좀 놀고 먹고 싶다라는 그런 예. 욕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저는 관공서 아르바이트 처음 들었는데 학생들은 뭐 50%나 꼽았다는 건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인가 봐요. 그렇죠. 일단 예.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나라 일인데 인턴을 활용해서 맡길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아주 간단한 사무보조나 뭐 복사를 좀 잘해오라든가 아니면 그 민원이 났는데 민원인들도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 또 하나 좋은 건 확실하게 퇴근 시간에 퇴근한다. 아,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사실 그냥 일반 기업만 가도 아르바이트생들도 약간 눈치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또 부장님 기분 나쁘면 확 이런데 퇴근 시간하면 칼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1위로 뽑힌 경향이 있고요. 뭐 역시 그 다음에 뽑히는 워터파크나 놀이동산은 딱 봐도 야 이번 여름 한번 잘 놀아보고 놀면서? 돈도 좀 벌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 관공서가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워터파크 아르바이트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 순위권 알바들 중에서 아 나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수희 학생? 네, 저는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지원을 했는데 그게 추첨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운이 작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예. 오기가 생겨서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아르바이트예요. 네. 이게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네, 듣기로는 남는 시간은 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 활용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꿈의 알바군요. 네네. 창욱 학생은 어떤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워터파크에서 이제 네. 한번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어요. 왜요? 남학생들은 근데 눈이 즐거운 것도 있지만 네. 일단 놀 때 놀고 이제 쉴 때 쉰다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 생각이 알겠습니다. 혜진 씨는 뭐 해보고 싶어요? 이 중에서요?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워터파크. 남자들은 다 같이 워터파크에서 만나겠네요. 아,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알바 이야기를 해봤지만 실제 해봤던 알바 중에서 좀 힘들었던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언제가 좀 제일 힘들었었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는 사실은 할당량을 채우기만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저한테 실적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월급도 안 올려주고. 기사 클릭수를 체크했나요? 예.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은 트러블이 있었고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좀 그렇군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창욱 학생은 어때요? 네, 저는 이제 콜센터에서 이제 근무할 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진상 진상고객들. 고객 이제 만났을 때가 이제 좀 많이 피곤했었어요. 어떻게 진상을 뵀어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안 되는데 이제 다짜고짜 해달라고 이제 좀 떼를 쓰시는 유형이 이제 가장 좀 많이 상대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들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많은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을까요? 네, 그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한테 가장 힘든 점이 뭐였냐 물어봤더니요. 일단 첫 번째 한 42.6%가 학업과 병행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가장 힘든 점으로 뽑았죠. 역시나. 네. 비슷한 건데 일이 고되고 또 그런데 시급은 적다.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 좀 적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가 시간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을 그렇군요. 버는 대신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요. 예. 하긴 뭐 대학생의 본보는 사실 공부하는 건데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들 많이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목적이 되게 뚜렷한데요. 보통 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왜 이걸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생활비 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대줄 것도 아닌데. 교수님이 그래서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위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20.6%를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학비 마련을 해야 된다. 14.9%가 이런 현실적인 답을 했습니다. 요즘도 등록금이 비싸니까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건 뭐 현실적인 답변을 들어봤지만 사실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목적
업적에 따른 기술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요즘엔 참 안타깝게도 정직하게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처럼 알바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뭐 클릭수를 체크한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용주는 고용주의 입장이 있고 또 아르바이트 학생은 아르바이트 입장인데 이게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용주 입장을 강요했을 때 우리가 그걸 부당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부당 대우가 연관 검색으로 뜰 정도로 굉장히 강력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고용주들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예전에 대학교 네.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서빙을 했는데요.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깼어요. 근데 이 그릇이 여기가 고급 레스토랑이라 예.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월급을 주면서 그 부분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했던 기억. 실수를 한 건데 그때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릇 정말 하나에? 네, 너무 비싼 금액을 야. 뺐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래요. 여기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있어요, 수희 학생? 저는 그나마 월급은 잘 받았던 경우가 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공연 문화 예술 계통이다 보니까 돈을 떼였던 거예요. 번역 일 다 했는데 일 다 끝나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연락을 했더니 그냥 배짜라는 식으로 나와서 안 그러면 그냥 소송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소송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네요. 이 학생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이 뭐지? 사회생활을 좀 많이 안 해와서 네, 그런 건데 참 이거 못됐네요, 진짜. 네, 예. 그렇습니다. 체험 같은 부당대우를 받아본 적 있나요? 하시는 게 있나 봐요. 제가 말을 못 하시는 거니까. 욕을 뻔해가지고. 예. 짱구 학생은요? 아, 네,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부당 대우를 이제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제 친구도 이제 번역 아르바이트를 이제 했었는데 예. 이제 지금 한 석 달 정도 이제 고용주랑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번역한 이제 아르바이트비를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연락이 안 번역 돼요. 아르바이트 이거 기피해야겠는데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수익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네. 이제 여전히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네, 대표님 이런 아르바이트 할 때 어떻게 학생들이 피해 안 당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번역 같은 경우에는 네. 번역 회사도 있지만 뭐 개인이 번역 일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개인이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사실 좀 할 말이 없는 게 좀 있고요. 그 얘기하신 뭐 엔터테인먼트 계열이나 이쪽이 사실 되게 유명한 탤런트들도 돈을 떼이는 현실이잖아요. 예. 그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당연히 이런 뭐 당연히 못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돈을 미리 성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유난히 알바를 굉장히 많이 모집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알바가 왜 그렇게 많이 모집이 되는지, 왜 그렇게 계속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네.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법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금 부당대우에 노출되어 있는지 혹은 부당대우인 줄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예, 정리해 주시죠. 예. 욱하시는 게 많은 거 본데요. 생각나는 게 많아서.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알바하는 학생한테 부당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니? 아니면 부당 대우가 뭐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한 70% 이상이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 대우 1위가 그럼 과연 네가 받는 부당 대우 1위는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과잉 노동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8시까지 일하라고 했는데 은근슬쩍 9시, 10시까지 가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위가 또 임금 체불입니다. 돈을 안 준다는 거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막.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인격 모독. 네.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다. 그다음에 욕설, 위협 등의 폭언이 있다. 그다음에 뭐 그 벌금, 아까 서희 씨가 얘기하신 대로 벌금 같은 명목으로 이미 변제를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불합리한 업무 지시, 특히 이제 불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 지시도 있고요. 또 부당해고도 있고요. 심지어 또 성희롱이나 스토킹 같은 경우도 답변에 올라 있습니다. 네. 사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이 부당 대우를 받으면 그 앞에서 작아지기 마련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정말 오죽할까 싶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 대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그냥 반 정도, 40.8%가 묵묵히 참았다예요. 아니면
일을 그만뒀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상사나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했다는 대답은 16.3%밖에 안 되고 네. 또 노동부나 이런 데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13%가 돼서 대부분은 그냥 소극적으로 참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도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분명히 있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아르바이트가 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선들 혹시 알고 있나요? 기껏해야 최저임금 정도 알고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이 회사 사정으로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우선 일찍 가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에도 남은 시간에 대해서 시급 70%까지는 나와야 돼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려드리고 똑똑하네요. 싶었어요.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창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당 대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 예, 마찬가지 이제 최저임금 정도 이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뭐 휴가를 얼마 쓰는지 그런 부분도 잘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3년이 4,860원이고요. 또 내년에는 7.2% 오릅니다. 5,21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1644-3119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좀 보호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거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앱도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네.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이곳을 통해서 신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인지하는 그런 불법 대우잖아요. 네. 부당한 대우잖아요.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럼 제가 예전에 그 여행사에서 TC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공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그 너무 급해서 그런데 뭐 페덱스나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으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경유를 하니까 나갔다가 잠깐 전해주고 가라고. 네. 그래서 뭐 좋은 일 한다 셈치고 전해주고 갔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물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만약 이게 무슨 뭐 마약 뭐 이런 거 안 좋은 약 이런 거면 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류도 없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뭘 시키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고 그런 일들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알바생이니까 걸려도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좀 석연치 않고 그런 일들을 시켰다. 이건 사실 내가 불법이라는 인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알바생들이 전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딱 잘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전략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혹은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코칭을 본격적으로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예. 저희가 이제 채용이라든가 취업과 관계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그치지 않고 그걸 취업에 어떻게 연결시킬까 중요하잖아요. 가령 이제 그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뭐 좋잖아요. 하기에도 좋고 뭐 요즘은 좀 그렇게 안 시원하다고는 하지만 여러 좋은데 문제는 그걸 끝난 다음에 과연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채용이나 취업에 그 어필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제로 그 시간을 지금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용 준비를 하는데 쓰는 것이 그 학생 입장에서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민원인들을 좀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할 얘기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채용이나 그 자기소개서 쓸 때요. 내가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시스템이 이런 부분이 좀 부당한 것 같았고 이렇게 고치면 좋았겠다.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본 적이 있다라든가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이런 걸 느꼈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단계 성장했다. 아르바이트 통해서 사회생활을 알게 되고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거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워터파크나 놀이동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 여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도 예전에 그 TC 아르바이트를 한 게 예. 그거거든요. TC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영어 잘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TC가 정확히 뭐예요? 투어 컨덕터요. 여행 길라잡이. 네. 가이드랑은 약간 다른데 가격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히 얘기했는데 예. 그 영어 되게 잘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영어가 아니고요.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뭔가 일이 생겼을 때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 워터파크나 이런 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가이드가 딱 정해졌는데 그것들을 지키는 것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꼭
꼭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넘지 말라는 걸 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마디로 워터파크 아르바이트 통해서 나는 그런 식의 다양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 순발력, 문제 해결력을 키워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좀 그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취업할 때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아르바이트 경험이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재밌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딱 들으면 아 이게 정말 되게 재밌는 아르바이트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내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면접장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게 뭐 맛 테이스터 아르바이트. 예, 요즘에 이제 미식가들이 많으니까 예. 내가 여기저기서 맛을 좀 먹어보고 그 맛을 평가해서 뭐 사이트에 올린다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맛을 볼 수 있게 돈을 제공해 주는 건가요? 그럼요. 좋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그런 데서 그 평가하면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걸 그 사이트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데서는 거의 음식점에서도 그냥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쵸.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기 잘 때문에. 보이려고. 예. 네. 그다음에 뭐 미스터리 쇼퍼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제품들을 사는데, 그러니까 이 직원이 가면 대강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알바생들 보내가지고 네가 살 때 그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친절하게 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아르바이트들도 있고요.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예. 그렇겠네요. 전 요 맛테스터 알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가 맛을 정말 잘 봐요. 예. 가는 소금하고 굵은 소금 맛을 구별하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두 학생은 정말 많은 이색 알바 중에서 나는 요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예전에 봤었는데 공연을 미리 보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도 있었거든요. 지원을 하려다가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하긴 했는데 이거 표도 공짜로 받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르바이트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수희 학생은 아무래도 글도 잘 쓰기 때문에 이런 알바 정말 잘 맞을 것 같은데 창욱 학생은 어때요? 아, 네, 저는 미스테리 쇼퍼 이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네, 이제 미스테리 쇼퍼 특성상 이제 제가 소비자인 척 이제 해서 들어가서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부분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제 재밌기도 하고 이제 보다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이제 나중에 면접 같은 걸 할 때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재미를 느낀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오늘 공감 100% 아르바이트의 기술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뭐 취업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알면 알수록 기술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정말 중요한 기술들이 많은 만큼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도 무작정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노력과 전략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학생은 어떤 점들을 좀 느꼈나요? 수희 학생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돈을 목적으로 지금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좀 늦긴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저한테 도움이 되는 스펙을 위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창욱 학생은요? 아, 네, 저는 제가 부당 대우를 안 받아봐서 이제 얼마나 많은지 몰랐었는데 이제 부당 대우를 많이 받고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뭐 어플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부당대우 꼭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은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네. 없는지 궁금한데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이시안 대표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골라야 되잖아요. 그 수많이 고르는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것만큼 좀 걸러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가 혹시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그 미스테리한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진 기업인지 살펴봐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엔터테인먼트계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많이 일을 시키는데 돈이 지급되는 예가 그렇게 많이 지급되죠. 근데 네. 떼이는 예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리를 쓸 때 별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페라 아이다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예. 병사 2로. 어. 개선 장면에선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네. 야. 근데 나중에 뭘 이거 쓰려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다가 지나가다 남경주를 봤다느니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밌는데 이게 과연 나중에 스토리가 될 것인가까지 좀 생각해서 아르바이트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시안 대표님의 마지막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감 100%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 저희는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텐데요. 자, 취업에 대한 알짜 정보 전해드리는 취업 정보 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거기 어때 코너에서는요. DHL 코리아의 인턴 체험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잔명거진 채널 고정.